공룡은 그 거대한 몸집 때문인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큰 관심을 보이는 동물입니다. 공룡은 지금으로부터 약 2억 3천만 년 전 처음 등장하여 백악기 말기 대멸종을 겪기 전까지 약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공룡 역시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이 말은즉 일찌감치 공룡의 조상이 멸종했다면 공룡은 중생대에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룡이 등장하기 직전에 그 조상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공룡이 번성했던 중생기 트라이아스기 직전인 고생대말 페름기에는 전체의 약 90%에 달하는 종이 멸종하는 이른바 페름기 대멸종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종의 90%가 멸종하던 시기에 도대체 공룡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아남아 이후 지구를 지배하게 됐을까요? 페름기 말 시베리아에서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 용암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화산 폭발은 수십만 년 동안 계속되었고 북부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전부 뒤덮을 정도로 많은 용암이 내뿜어져 나왔습니다. 당연히 화산 근처에 있던 모든 생명체는 절멸하였는데 화산과 멀리 떨어져 있던 생명체들이라고 해서 불행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폭발하는 화산은 용암뿐 아니라 열, 먼지, 독성가스 등을 내뿜었는데 이것들의 영향은 전 지구에 이르렀기에 이후 수백만 년 동안 지구 전체는 생명체가 생존하기 몹시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대기로 분출된 먼지는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햇빛까지 차단해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못해 식물이 줄어들자 그걸 먹는 초식동물도 줄어들고 초식동물이 줄자 육식동물도 살아남기 어려워졌습니다. 먹이사슬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암과 함께 분출된 이산화탄소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에 의해 지구는 펄펄 끓기 시작했고 바닷물 온도도 급격하게 높아져 용존산소량, 즉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 급감하게 됩니다. 대기 중의 산소는 대부분 바다에서 공급되는데 바다의 산소량이 낮아지니 육지 역시 산소 부족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후 화산이 잠잠해지면서 생태계가 안정될 때까지는 500만 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지구의 생명체 대부분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서서히 멸종해 갔습니다. 공룡의 조상이 어떻게 이 시기를 이겨냈는지는 화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페름기말 지구에는 지배파충류라는 녀석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배파충류는 파충류의 여러 계통 중 하나로 공룡, 악어, 조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페름기 대멸종 이후까지 살아남은 지배파충류의 발자국 화석에는 당시 살던 종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배파충류 중 하나인 프로로토닥틸루스의 발자국 화석입니다. 이 발자국은 페름기에 살던 다른 동물들과 달리 왼발과 오른발의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양쪽 발의 간격이 좁다는 것은 다른 동물들과 어떤 차이점이 반영된 것일까요? 페름기에는 파충류와 포유류의 조상인 단국류가 육상에서 번성하였는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몸통에 붙은 네 다리가 옆으로 뻗은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리가 옆으로 뻗어나갔기에 다리를 한번 굽혀야 발이 땅에 닿을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땅을 걸어 다닌다기보다는 기어 다녔습니다. 실제로 파충류라는 한자어를 직역하면 기어 다니는 동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당시 동물들의 다리가 옆으로 뻗은 것은 그들이 어류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생명은 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모든 육상 생명체 역시 바다에 살던 생명체들이 오랜 진화 과정을 거쳐 육지로 올라온 결과입니다.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일단 물에서만 생활하던 어류 중 일부가 조금씩 육지 생활을 겸하면서 양서류로 진화합니다. 참고로 양서류라는 한자어를 직역하면 양쪽에 사는 동물입니다. 물과 뭇을 오가며 산다는 것이죠. 양서류 중 일부는 점점 더 육지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양막류로 진화하는데 양서류가 물과 뭇을 오가며 살았다면 양막류부터는 뭇에서만 살게 됩니다. 이후 양막류에서 일부가 분화되어 파충류로 진화하고 시간이 더 흐른 뒤 다시 일부가 분화되어 포유류의 조상인 단국류로 진화합니다. 간혹 파충류에서 포유류가 진화하였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파충류와 포유류의 조상인 단국류는 모두 양막류에서 분화된 것입니다. 즉 포유류는 파충류를 거쳐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리가 있는 양서류는 다리가 없는 어류로부터 진화했습니다. 그럼 네 다리는 어류의 어느 부위가 진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느러미입니다. 어류의 몸에는 여러 개의 지느러미가 붙어 있습니다. 지느러미는 크게 한 개만 붙어 있는 홑지느러미와 양쪽에 하나씩 붙은 쌍지느러미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붙은 한 쌍의 지느러미인 가슴지느러미는 이유사지동물의 앞다리 한 쌍이 되고, 뒤에 붙은 배지느러미 한 쌍은 사지동물의 뒷다리 한 쌍이 됩니다. 보다시피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는 어류의 측면에 붙어 옆으로 돋아나 있습니다. 진화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변형되어 나타난 네 다리 역시 지느러미와 마찬가지로 옆으로 돋아난 모양을 간직하게 됩니다. 옆으로 뻗은 다리를 아래로 굽히는 방식으로 서 있으면 좌우 양발의 간격은 넓어집니다. 반면 포유류처럼 네 다리가 밑으로 뻗어서 다리를 쭉 편 채 서 있게 되면 네 다리가 옆으로 뻗은 구조일 때보다 양발의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룡의 조상인 프로로토닥틸루스의 좁은 발자국 간격은 프로로토닥틸루스의 네 다리가 아래로 뻗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름기 대멸종 시기에 공룡의 조상은 당시 대부분의 육상동물들과 달리 사족 직립보행, 즉 네 다리를 쭉 펴고 걷게 된 것입니다. 다리가 아래로 뻗어 똑바로 걸으면 기어다니는 것에 비해 어떤 이점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 페름기 대멸종 시기에는 산소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호흡을 효율적으로 할수록 생존에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뻗은 다리를 가진 동물들은 움직일 때마다 몸이 좌우로 구부러져서 호흡에 불리했습니다. 폐는 좌우에 하나씩 있는데 몸이 좌우로 구부러지면 한쪽 폐가 눌려 호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캐리어의 제약이라고 하는데, 캐리어의 제약이 있는 동물들이 움직이면서 호흡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몸이 한쪽으로 구부러졌다가 다른 쪽으로 구부러지기 전 잠깐 몸이 일직선이 되는 바로 그 순간 재빨리 호흡하는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페름기 대멸종 이전 산소가 풍부했을 때는 이런 호흡 방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페름기 대멸종 시기 산소가 부족해진 환경에서 이러한 호흡 방식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공룡의 조상들처럼 네 다리가 아래로 뻗게 되면 보행할 때 더 이상 몸이 좌우로 구부러지지 않기에 캐리어의 제약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깊은 호흡을 하게 됨에 따라 이들은 생존에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자유로운 호흡은 특히 사냥할 때와 도주할 때 더 유용했습니다. 먹잇감을 추격할 때와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때는 달리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캐리어의 제약이 있던 동물들은 빠른 속도로 오래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좌우로 몸을 구부리는 방식으로 너무 빨리 달리게 되면 몸이 일자가 되는 순간이 몹시 짧아져 호흡을 아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족 직립보행을 한 공룡의 조상들은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계속 숨을 쉴 수 있었기에 먹잇감을 추격할 때도 천적으로부터 도망칠 때도 매우 유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룡의 조상은 네 발로 직립하여 걷게 되면서 페름기 대멸종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암울한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페름기 말기부터 트라이아스기까지 네 발 직립보행한 화석이 지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 네 발 직립보행은 이후 중생대 공룡 시대를 여는 중대한 진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는 두 발로 직립한 것을 계기로 현 시대를 지배하게 됐고, 공룡은 네 발로 직립한 것을 계기로 중생대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인간과 공룡은 전혀 다른 겉모습과 지능을 지녔지만 둘 다 직립보행을 계기로 번성하게 됐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